억대 연봉자의 실수령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연봉 1억 받으면 실수령액이 한 650쯤 됩니다. 그리고 연봉 2억이 되면요 1140만원쯤 됩니다. 연봉 3억이 되면요 1590만원, 연봉이 4억이면 월에 한 2천만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적지 않나요? 연봉 4억이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실수령 이제 세금을 제하기 전이 월이 3천이 넘는데 실수령액은 2천만 원이라고? 아니 세금을 3분의 1이나 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다고 합니다. 연봉이 3억인데 실수령액이 1590만 원. 사실 제 주변에 연봉 3억 이상 받는 사람이 잘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연봉 1억 한 2억 정도까지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연봉 2억이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이 1140만원,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지금 그래도 이제 저소득층들이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실제로 연봉 한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는 세금들이 되게 미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소득층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제가 보는 이제 뭐 유튜브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지금의 이제 기득권들 판사나 검사나 고위직 관료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서게 될 새로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되게 많답니다. 왜 많냐? 그들 또한 다른 거 없는 겁니다. 돈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도 싫은 거죠. 너무도. 이때까지 계속 이제 기득권들이 이 최상위에 군림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들이 정관예우나 아니면 온갖 것들을 노리며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행여나 자기들이 부담을 더 하게 될까봐 그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새 정부가 들어서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요즘에 보면 웃기는 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 결국 다 돈 때문이구나. 이 당권을 잡는다 아니면 뭐 지방선거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고 자기들 돈 더 벌려고 혹은 자기가 벌고 있는 이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저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양극화는 좀 더 심해져서 좀 더 많은 이제 고액 연봉자들, 억대 연봉자들이 더 많이 탄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탄생할까요? 금융권이죠. 금융권입니다. 은행들, 제일금융권 은행들의 아마 연봉이, 평균 연봉이 지금보다 훨씬 더 30%, 50%,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퇴직금 왜 이제 위로금까지 해가지고 퇴직금 플러스 위로금에서 6억을 준다, 8억을 준다 하던 게 나중 좀 더 지나면요 12억 준다, 15억 준다, 더 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올까요? 금융권에서. 금융권들이 저기 뭡니까? 금융노예 600만 명을 이미 포획해 놨거든요. 죽을 때까지 은행, 금융권에 돈을 상납하는 노예들, 로비들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뜯어먹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할지는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수월하지 않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억대 연봉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그 아래에 있는 이 직원들의 처우는요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데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급여가, 연봉이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연봉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요.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강요, 요구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억대 연봉자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세우고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에 대한 임금은 더 줄여나가는 형태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00만 원 받는 사람을 27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동결로 갈 것 같은 거죠. 동결로 말입니다. 결국 이웃나라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저 기간 중에 한 10년 한 20년 동안요 임금이 그대로 정체가 되었죠. 이제 앞으로 한국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받는 2억을 받는 이 소수의 직장인들의 그 이제 가치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살아가기가 빡빡한, 사는 게 막막한 시대가 이제 더 펼쳐진다라고 봐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누구나 다 억대 연봉 받고 싶고, 억대 연봉도 이왕이면 1억보다 2억, 2억보다는 3억, 3억보다는 4억 받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지 아예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나 많은 기대, 너무 많은 욕심 이런 것들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 차분히 잘 따져보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현실을 잘 좀 추스리고 개상이 두드려 보면서 살아갈 각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각오하고, 좀 더 강해질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해진다라는 게 뭡니까? 연봉을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4억을 받든 받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개고생해서 받은 돈을 잘 저축해서 자산을 좀 더 많이 만들어가는 거, 그게 좀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받으면 자산도 축적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해서 같이 또 챙겨나가면 또 그러면 자신의 이제 이름값도 또 올라가고 또 주변에 또 유심도 없고 더 좋아지는 모습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을 좀 잘 좀 챙겨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걸, 살아낸다라는 걸 어디에 좀 의미를 두고 지낼지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다라는 게 뭘까? 나의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꼭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것들도 좀 생각하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헤쳐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차분히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내가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며 지낼지 생각해 놓으면, 갖춰 놓으면 꽤나 유용한 이제 삶의 나중 모습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며 챙겨가며 사는 게 좋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보자고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